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관계대명사 시간입니다. 여기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이번 시간에 완전히 끝내버릴 거예요. 개념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진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해야 돼. 관계부사란, 관계대명사란,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는 이유,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 이유를 스스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왜 관계부사랑 같은지, 그리고 그게 언제나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때 전치사가 왜 뭘로 바뀌어야 되는지 상황에 따라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선행사가 될 수 있고 선행사가 될 수 없는 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대명사란, 접속사란, 관계사란, 관계사와 접속사의 차이, 기타 등등 이 개념적인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다만 지금요, 여러분들이 명사가 뭔지 알고 형용사가 뭔지 알고 명사와 형용사의 문장 속 역할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착각하고 있죠. 알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듣고 있는 너, 그래 너 말이야, 한번 해본 거예요. 잠깨라고. 명사의 문장 속 역할 한번 불러보세요. 해놓고 주어 이랬죠.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호입니다. 그러면 형용사의 역할. 그거 쉽죠. 뭐가 쉬운데? 한번 불러봐. 명사 수식이요. 이러고 있죠? 명사 수식과 보어입니다. 근데 이거 찌찌찌찌 이거 그거야. 누구 한 명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누구나 다 들으라고 한 거니까 상처받으면 안 돼. 학생한테 상처 줄 수는 없고, 이거는 한번 자극 주려고 일부러 한번 자극해봤습니다. 좀 헷갈려도 되죠. 지금 공부하면 됩니다. 언제가 제일 빨라? 지금이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상처 너무 받지 말고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명사의 문장수 역할, 명사의 문장수 역할.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죠. 또 형용사의 문장수 역할, 부사의 문장수 역할을, 요거를 진술이 안 나면 곤란하다. 동사의 주체, 동사의 주체 주어, 동사의 대상 목적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보어. 형용사의 문장수 역할은 바로 수식어인데, 아무거나 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 수식. 그 다음 보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사는요 수식어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장 속에서 명사를 꾸며주냐? No. 부사는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여기에서 선생님 저는 이거 다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되죠. 이 수업은 지금 이거를 안다는 걸 전제로 한번 리마인딩을 시켜드린 거고,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 이거에 대한 깊은 설명은 따로 수업을 들으시거나 제가 나중에 영상을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사의 문장수 역할, 형용사의 문장수 역할, 부사의 문장수 역할이 헷갈리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논리적인 흐름이 동일하죠. 저는 그렇게 뒤통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그 다음에 수식어까지 여러분들이 연결고리가 정확히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명사라는 게 있어요. 이 명사는요 형용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아요. 이 수식은 보충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형용사가 단어 하나일 때 명사를 꾸며줍니다. 다시 형용사가 구나 형용사 절일 때 뒤에서 꾸며줍니다. 구하고 절의 차이점은 알죠? 구는 단어 둘 이상의 의미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 관계가 없는 거. 주어 동사 관계가 있으면 절입니다. 형용사 구와 형용사 절에서 제 수업 시간에 형용사 구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투부정사, 전면구,
현재 분사 플러스 알파, 과거 분사 플러스 알파, 그 다음 형용사 플러스 알파. 형용사절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다.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 관계 부사가 이끄는 형용사절, 그 다음 동격 대시 이끄는 형용사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관계 부사가 이끄는 형용사절과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는 결국에는 뭘 꾸며주는 거야? 명사를 꾸며주는 뭐야? 형용사입니다. 우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는 무조건 명사를 꾸며주나요? 이 무조건 무사들이 있죠. 뭐 하면 무조건인가요? 무조건이겠니? 이 세상에 예외가 얼마나 많은데. 물론 쉼표 다음에 보충 설명한다 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그때는 수식이 좀 해당하지 않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명사를 꾸며준다는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부사를 공부하고 관계 대명사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자. 부사의 문장 속 역할 뭡니까?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선생님, 저는 수식어가 좀 헷갈려요. 그거는 다시 한번 특징 한번 잡아봐. 1번 생략이 가능, 2번 형용사와 부사가 수식어 역할을 하죠. 그런데 수식의 대상이 달라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이게 예문으로 다 적용을 해봐야 돼. 근데 일일이 지금 이 시간에 예문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다른 영상 혹은 수업에서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한마디. 수식어. 수식어. 이 친구는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 가능. 그럼 관계 부사가 뭐예요? 하면은 where, when 같은 거요?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접속사와 부사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단어입니다. 접속사 동그라미, 부사 혹은 부사구 동그라미. 선생님, 접속사 뭔데요? 전치사, 접속사. no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접속사는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처음에 진입장벽이 좀 있죠. 무슨 진입장벽이냐면 접속사라는 용어가 뭔가 내가 많이 들어봤어. 근데 그건 익숙한 거지 너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막상 해보라 그러면 사례밖에 못 들어요. 사례도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막 in, at 이런 거요 하면 틀린 거예요. 접속사로서는 and, but, or, so, yet.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로는 because, when, since, while, as, if, unless 따위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로는 that, if, rather, 의문사가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라는 것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개념, 절과 절을 연결한다. 요거를 익숙해주면 되고,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뭐겠어요? 단어입니다. 단어. 단어는 의미의 최소단인 거야. 이 개념이 탄탄해야지, 한국말로도 진술할 수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발요. 그게 흔들리면요, 고등학교 때 다시 문법 특강 듣고 있어야 됩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제가 좀 비밀인데 제일 잘 가르쳐요. 제가 제일 잘 가르쳐요. 가스라이팅이죠.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개념 탄탄하게 가르치는 거 제 전문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잘 가르친다 이렇게 못 하겠는데, 배웠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따라오면 다 이해된다. 그런데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사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단어. 요 부사는요,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수식어. 근데 구가 있죠. 구는 단어 둘 이상의 의미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 관계가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뭘 만들어요? 구를 만드는데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부사구 또는 형용사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부사구 바로 전명구를 여기다 넣고 설명을 할 겁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가요? 아니겠죠? 왜요? 부사구가 아니라 그냥 부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부사겠죠. 근데 부사구일 수도 있어요. 부사구일 때는 전면구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관계부사가 뭐예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단어입니다. 선생님, 네, 오케이, 뭐 양보해가지고 알았다고 해요. 뭐 접속사와 부사구의 역할을 동시에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본질적으로 관계부사를 쓰는 이유는 뭐냐? 바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절을 만드는데 이렇게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결국에는 뭐 한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관계부사가 이런 식으로 절을 이끌면서 이 친구는 뭐가 될 거야? 형용사 절이 될 거야. 그러면서 얘가 명사를 꾸며줄 거야. 기본적으로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친 부분이 형용사 절이에요. 아하. 그럼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명사가 포함된 요 절이 조금 이제 복잡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 명사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명사가 주어라고 한다면 이건 쓰지 마봐. 예를 든 거는 얘가 주어라고 한다면 뒤에 동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야.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형용사 절이 있는 거죠. 절과 절을 연결한 거죠. 이 절의 구조가 있잖아.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야. 선생님 목적어일 때는요. 얘가 만약에 목적어라고 해봐. 그럼 앞에 동사가 있고 또 주어가 있겠죠. 그럼 여기 절과 요 절을 연결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접속사인 건 알겠어. 그럼 부사. 부사는 뭔데요? 이 부사는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야. 일단은 부사는 수식어라 그랬죠. 부사가 빠져도 관계부사는 얘가 부사를 대신하는 거거든. 어디에 있는 부사를 대신하냐? 바로 형용사절 속에 있는 어떤 부사를 대신하는 거야. 부사를 대신하는 거. 그럼 부사가 일단 빠져. 부사는 수식어야. 수식어는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면 관계 부사 뒤에는요. 부사가 빠져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이란 얘기죠. 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해도 완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 뒤에는 뭐가 온다? 완전한 절이 와.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관계 부사 뒤에 절에 부사구를 대신한다. 누가? 관계 부사는. 뭐를 대신한다고요? 부사를 대신해요. 관계 부사 뒤에 절에. 관계 부사 뒤에 절. 여기 뒤에 주어 동사. 거기에 부사구를 대신해요. 부사는 문장 속에서 수식 역할만 하므로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입니다. 이 수식의 역할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없어도 완전하다. 그 정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관계부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선행사를 스스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거. 선생님, 저는 선행사 뭔지는 알겠는데 뭐가 뭔지 이렇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문법이 어려워요. 봐봐. 문법을 못하는 이유가 스스로 설명을 못해서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스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과 아는 것 스스로 최면을 걸지 마세요. 그 두 가지는 엄격하게 달라요. 엄격하게 다르다고. 그거를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제 틀리는 겁니다. 선생님 저 안 틀리고 맞았는데요. 오답률이 높은 거예요. 100개 중에 100개 틀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찍어도 맞아요. 오케이? 10개 중에 10개를 다 맞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 있는 인서울 어느 정도 좋은 대학교 가겠다. 10명 중에 1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10명 중에 8명짜리 대학 가려고 10명 중에 5명짜리 안에 들라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확실히 아는 거 그리고 알 것 같은 거. 알 것 같은 거는 10명 중에 5명은 그래요. 확실히 아는 거 10명 중에 1명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나중에 결과로 판명이 납니다. 스스로 1%에 아니 10%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선행사입니다. 선행사란
먼저 선에 행할 행자로서 관계사 앞에 위치하는 명사입니다. 관계사 앞에 위치하는 명사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원칙적인 경우를 이야기할게요. 일단 선행사는 뭐야? 명사야. 근데 모든 명사는 다 선행사야? No. 관계사 앞에 위치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될 수 있는 명사는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바로 두 절에 공통된 명사입니다. 두 절에 공통된 명사. 한번 예문을 정해볼게요. 쫄지 마세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은 무엇이다? 집이다. 지수 was born in the house. 진수 was born in the house. 진수는 태어났다. 어디에 태어났다? 그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요, 이 두 절에 공통된 명사 어디 있어요? The house. The house. 두 절에 공통된 명사죠. 그러면 두 절에 공통된 명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선행사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A에 있는 더 하우스가 선행사고 B에 있는 더 하우스도 선행사네요? No. 선행사는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가 선행사가 되고, 그럼 선생님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B가 관계 부사나 관계 대명사를 이용한 형용사 절로 바뀌면 A에 있는 더 하우스가 선행사가 되는 것이고, B에 있는 더 하우스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A절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 A절은 형용사절이 되는 것이고, B에 있는 더 하우스가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일단 선행사가 될 수 있는 명사는 A의 더 하우스와 B의 더 하우스가 후보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돼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일단은 제가 선행사를 써놓기만 하고 이따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위에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가. 이제 관계 부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선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관계 부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그 다음에 시간, 이유,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선행사의 성격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장소의 경우에는 where를 쓰시고요. 시간은 when입니다. 이유는 why. 방법일 때는 how야. 여기에서 10명 중에 한 9명은 알고 있어. the way. 선행사가 the way이면 관계부사 how랑은 동시에 쓸 수 없다. 둘 중 하나는 생략돼야 된다. 뭐 그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거는 오른쪽 상단에 제가 써놨습니다. 3번에 선행사 the way와 how는 동시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관계대명사 혹은 지금은 관계부사니까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A와 B에서 우리 A에 있는 the house를 선행사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A가 주된 절, 바로 주절이 되고, 이 주절 속에 the house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만들 거야. A절은 형용사절을 의미하는 거야. 뭘 꾸며주는? the house를 꾸며주는, 이걸 꾸며주는 형용사절로 만들어줄 거야. B를. 뭐 어떻게?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 주절은요, 노터치입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요 B를 형용사절로 바꾸는 거야. the house. 이 선행사죠. 이 선행사가 지금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요. 그럼 관계 대명사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해드리고. 지금은 우리가 선행사를 뭘로 봤어? 사람과 사물로 보지 않았죠? 장소, 시간, 이유, 방법으로 봤잖아. 관계 부사를 이용할 때는 사람과 사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판단하는 거야? 장소, 시간, 이유, 방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일단은 그건 넘어가자. 왜? 관계 대명사 하면서 제가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그럼 다시 이것은 집이다 했어요. 이것은 그 집이다. 이 그 집은 장소예요? 시간이에요? 이유예요? 방법이에요? 장소죠. 오케이. 그러면 관계 부사 뭘 써야 돼? where를 쓰셔야죠.
여기까지는 됐어. 이 where를 가지고 우리는 이 두 절을 연결하는 거야. 뭘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한 문장으로 지금 연결했잖아. 다시 한번 A번도 지금 하나의 문장이죠. 여기 점 찍혀있죠. B도 한 문장이죠. 점 찍혀있죠. 근데 A하고 B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죠. 점이 지금 두 개야. 하나잖아. 절과 절을 연결해 줬죠. 그럼 접속사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얘는 접속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 구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 선생님 부사가 뭔데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뭘 만든다? 부사 구를 만들 수 있다고. 이게 부사 구야. In the house. 그 집에. 선행사가 뭐야? 의미적으로 포함이 돼 있죠. 선행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그 집에 라는 표현이 됐어요. 요 부사구를 누가 대신할 수 있냐? 관계부사 where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사를 의미적으로 포함하는 부사를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요 더 하우스는 이제 선행사가 아니죠. A에 있는 더 하우스가 선행사야. 그러면 B에 있는 요 선행사와 동일한 명사라고 부릅니다. 선행사와 동일한 명사. 요 개념이 중요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수업 시간에 선, 동, 명이라고 부를 겁니다. 선행사와 동일한 명사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진수 J라고 쓸게. 진수 was born 쓰신 다음에 in the house 이게 부사란 말이야. 이 부사를 where이 대신하는 거야. 선생님 in 쓰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in the house가 부사구야. in을 쓰게 되면 명사를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in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다 in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선생님 in이 뭔지 몰랐는데요? in은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가 와서 명사 안에란 뜻이 되는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를 역할을 할 수 있어. 지금은 무슨 역할을 한 거야? 부사구 역할을 한 거야. 그 집에서, 그 집 안에서 이런 표현이 되죠. 부사를 대신하는 건 누구다? 관계부사다. 명사를 대신하는 건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여기 형용사 절인 거예요. 결국엔 관계부사가 접속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을 이끌고 있고요. 이 해석은 어떻게 되면 제이가 태어난으로 해석을 해주면 형용사 절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제이가 태어난 그 집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집이다. 어떤 집? 제이가 태어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감이 오죠?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거야.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돼. 선행사란 관계사 앞에 위치하는 명사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오케이, 해보세요. 왜 여기 관계사라고 썼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아니에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합쳐서 부르면 관계사. 그 관계사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선행사가 뭔지, 선행사가 될 수 있는 명사는 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두 절의 공통된 명사라고 이렇게 썼는데, 오케이, 그러면 단 하나 더 추가해 줄게. 이 인칭 대명사는요 선행사가 될 수 없어요. 인칭 대명사는 선생님 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뭐 he, she, I 같은 거 선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집중 잘 되죠?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 스트레칭 해도 됩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우리가 선행사가 뭔지 스스로 진술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헷갈리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명사가 헷갈려, 대명사가 헷갈려, 형용사가 막 딱 헷갈려, 어떤 게 형용사지 막 헷갈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돼요. 봐봐,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상위 10% 안에 무조건 들 수 있는데 상위 10%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는 친구들의 특징은요. 제일 큰 특징, 아는 척한다. 그리고 본인이 사람임을 망각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안 돼요. 열심히라는 건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24시간 내내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24시간 중에 내가 게임을 한 5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2시간을 내가 떼가지고 공부를 해. 미쳤지? 나 2시간 진짜 열심히 했어. 그것도 열심히 한 거예요.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거는 객관적 잣대가 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스스로 객관화가 되고 내가 이걸 정확히 아는가 모르는가를 구분하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이해를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고 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다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전 천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래서 천천히 개념부터 하시면 돼요. 절이 헷갈려요. 완전한 게 뭐예요? 스스로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하다는 것은 있어야 할 명사가 다 있는 거. 있어야 할 명사가 다 있는 거를 완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절은요, 단어 둘 이상의 의미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는 거. 그게 절. 오케이. 더 넘어갈게요. 이제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는요, 이름에 또 적혀 있죠.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는 동일하죠. 관계는 뭔가를 이어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는 접속사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명사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요, 명사 역할을 해요.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니까 결국에는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밑에 읽어볼게.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 뒤에 절에 명사를 대신한다. 명사 대신에.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함으로써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온다. 왜 불완전해? 명사가 다 있어야 할 명사가 다 있어야 완전한 건데 명사를 하나 대신해서 명사가 하나 빠져. 그러면 불완전하죠. 선생님, 보어도 빠져도 불완전하죠. 네. 근데 왜 보어에는 이렇게 가로를 치셨어요? 라고 하면 복격 관계대명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에 은근히 또 출제가 돼요. 이런 허점을 노려서. 다만 복격일 때는 의미가 이렇게 없는 경우, 의미가 유의미하지 않은, 그러니까 말로는 되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복격 관계대명사를 따로 언급하거나 배우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존재는 할 수 있다. 특정한 어떤 아주 희소한 문맥에서 존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은 문법서에는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진 경우를 배우게 되고 주어가 빠진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진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뒤에 절에서 주어를 대신하는 경우 그때는 그 관계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라 부르고 목적어를 대신하는 경우 그때 우리 그 관계대명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는요 이렇게 적혀있죠. 선행사에 따라서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일 때는요 일단 다 후야. 그리고 사물일 때는 다 위치야. 근데 목적격일 때 뭐도 가능해. 사람일 때 선행사가 사람일 때 훔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해서 뭐도 가능하다? 대도 가능하다. 선생님, 진짜 영어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왜 말이 안 돼? 아니 어차피 관계대명사 대 쓰는데 뭐 후, 위치, 훔, 위치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돼요? 이거 어차피 대 쓰는데 그냥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신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해요.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전치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 그 다음에 뒤에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가 없어. 안 되는 경우야.
쉼표 다음에도 관계 대명사 that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오늘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필기만 해두고 암기는 하되 지금 오늘에선 설명 안 할 거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 그리고 전치사는 요거는 오늘 활용하거든요. 요거는 규칙이니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따가 한번 같이 볼게. 두 절의 공통된 명사를 한번 골라보자. This is the house. Jinsu was born in the house. 두 절의 공통된 명사 the house. 아래도 the house. 그러면 위에 있는 the house 선행사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에 있는 the house는 선행사야 아니야? 이제는 아니죠. 선행사와 동일한 명사죠.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부른다? 선동명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보자. 이제 B를 뭐로 바꾸는 거야? 형용사 절로 바꿀 거야. 오케이. 선생님. 하우스는 장소잖아요. 네. 그러면 관계 부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No. 왜? 아까는 관계 부사 썼잖아요. 관계 부사는 그 정의가 뭐라 그랬어? 정의 뭐라 그랬어?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라 그랬죠? 다시 한번. B의 예문을 봐봐. 이 예문을 선생님이 갖고 온 거야. 여기 in the house 보여요? 이게 지금 뭐야? 부사구죠. 다시 the house 보여요? 이거 뭐야? 명사죠. 그러니까 A와 B를요 지금 부사를 대신할 수도 있는 거야. 왜? 지금 부사 안에 선행사가 의미적으로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도 연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모든 경우에 다 그런가요? 아니요. 부사가 있는데 아니면 부사구가 없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부사구가 있긴 있는데 그게 선행사를 포함하지 않아 의미적으로. 그러면 못 쓰는 거야. 관계부사가 못 쓰는 거야. 그러면 A하고 B 문장이 동일한 명사가 없어요. 동일한 명사가 없어.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나요? No. 연결 못 하겠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두 문장에서 공통된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연결하고자 한다면 두 문장의 공통된 명사 혹은 공통된 명사가 없더라도 그 공통된 명사를 포함하는 의미적으로 포함하는 부사가 있어야 돼. 그 부사를 대신하면서 그 선행사를 꾸며줘야 돼. 그래서 지금은 우리 관계 대명사를 이용할 거죠. 관계 대명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람 또는 사물을 물어보면 돼요. 지금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그러면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한번 연결해보자. This is the house. 얘가 지금 사물이야. 그 다음 그러면 위치를 쓰는 거죠. 선생님 대는 안 됐나요? 되죠? 되는데 이때는 대도 됩니다. 써주고 그 다음에 진수 was born 하고 끝내버리면 맞아 틀려? 틀려. 왜? 전치사 대신을 못해요. 전치사를 in이랑 the house를 한 번에 대신해버리면 이건 뭘 대신한 거야? 부사를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 부사를 대신할 수 없고 명사만 대신하니까 in 뒤에 있는 요 the house만 대신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뒤에 이렇게 요 부분이 형용사 절이 돼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제이가 태어난. 해석은 똑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관계 대명사 뒤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완전하다 그랬죠. 한번 해볼게. 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이것 또한 필수 성분이에요. 교회에 근데 교회가 빠져. 안에 하면 뭐예요? 뭔가 말이 안 되죠. 애초에 구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Jay was born in 하면은 in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 명사가 빠져있죠.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 오히려 in을 빼버리면요. in까지 빼버리면 그냥 J가 태어났다. 완전합니다. 선생님 in을 뺐는데 왜 완전해요? in 다음에 명사까지 합쳐서 부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부사가 빠진 거랑 같은 거야.
여기는 부사가 빠진 거죠. 부사는 수식어니까 빠져도 됩니다. 해석상으로는 말 되잖아. 제가 태어났다. 여기는 제가 태어났다. 아내. 뭘 아내? 어떤 아내야? 얘기해줘야지. 그 집에서, 그 집 안에서 이런 식으로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빠지면 의미적으로 불완전하구나. 문법적으로도 당연히 불완전하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This is the house. 오케이, 했어요. 근데 요 전치사의 뒤에는 명사가 와야 돼. 오케이? 근데 그 명사가 지금 누가 대신해서? 이 위치가 그 명사를 대신하면서 형용사절에 이끌고 있어. 그래서 이 인이 내 전치사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나 앞으로 나갈래. 그래서 앞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어. 어떨 때 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써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가 안 돼? 여기에서 요 위치 있죠? 요 위치를 대수로 써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전치사 뒤에는 대를 못 쓰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이것은 약속이야. 암기해줘야 돼.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한번 보자. 이것은 집이다. 근데 어떤 집이다? 제이가 태어난 집이다. 인 위치에다가 한번 현관패를 쳐볼게. 이렇게 인 위치랑 인 위치를 이렇게 네모치고 앞에 보세요.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인 위치 뒤에 보세요. Jay was born. 다시 where 네모쳐볼게. This is the house. Jay was born. 앞뒤가 똑같죠? 그러니까 뭐랑 같은 거냐면요. 인 위치는 where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일단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같습니다. 그렇군요. 같군요. 네, 같아요. 네,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where Jay was born. 딴.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죠? 네, 수학은 요즘에 너무 중요하니까 수학 중요하니까 수학을 잘 알 거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등식 같은 게 존재하잖아요. 등식. 그 등식을 이용해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등식이 가능한가요? 네. 왜요? 정의만 따르시면 돼요. 수학도 뭐야? 개념과 정의가 중요하죠. 정의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돼요. 공식을 막 암기하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외가 나오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돼. 근데 정의를 알고 그 정의에 따른 특징을 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냥 공식을 갖다 넣으려고 그랬더니 공식이 대입이 안 돼. 그러면 깨꼬닥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이때는 무조건 이걸 쓰고 이건 이거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개념을 먼저 익혀야죠. 관계 대명사란 여기 볼게. 이렇게 하고 등식을 이용해서 관계 대명사 정의가 뭐죠?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이었어요. 네, 대명사 역할이었어. 근데 여기서 대명사의 역할을 할 때 아무런 대명사였어요? 아니죠. 그냥 아무런 명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선행사와 동일한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대명사는 선, 동, 명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관계부사입니다. 이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와 부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부사 같은 경우에는 뭐도 가능하다? 부사 구도 가능하다. 이때 부사 구는 뭐랑 같은 거였죠? 바로 전치사와 명사의 결합과 같은 거였죠. 전명구가 부사구 역할을 하니까. 이때 이 명사가 뭐랑 같은 거냐? 바로 선동명과 같은 겁니다. 선동명.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접속사 있어요. 여기 접속사 있고 선동명 있어요. 여기도 선동명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죠? 전치사 차이가 있죠. 전치사. 이쪽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쳐볼게요. 전치사. 그러면
관계대명사 앞에 뭘 붙여주면 전치사를 이렇게 싹 붙여주면 뭐랑 같아진다? 관계부사와 같아진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전명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쌤, 그럼 무조건 in 쓰면 되나요?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요. 여기 in 안에는요. 이 장소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이제 전치사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명사 위에 명사에 그래서 이거는 뭐 층, 이건 표면 위를 의미하는 게 뭐뭐 위에야. 에 다음에 명사는요 어떤 구체적 장소, 예를 들어 뭐 교회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구체적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 다음에 명사는요 이게 명사 안에서 명사에서 이건데 명사 안에서는 실내를 의미하는 거. 실내. 여기서는 도시나 국가 따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in the house를 쓴 것은요 실내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그 집 안에서 태어났다, 그 집에서 태어났다, 어느 정도 이제 실내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안에서는 어색한데요. 그건 한국말로 했을 때 어색한 거고 그 뉘앙스, 전달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집 안에서 태어났다는 그 뉘앙스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그냥 집에서 태어난 하시면 되는데 그 느낌이 실내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집 표면 위에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여기다 막 on을 쓰게 되면은 문맥적으로 어색하게 되는 거겠죠. at은 사실 뭐 써도 돼요. 써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태어나는 행위는 주로 실내가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n을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하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뭐 무조건 in을 쓴다, 무조건 at을 쓴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명사가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in, at, on 뭐 더 다른 전치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천천히 공부해 나가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 관계대명사 개념을 공부해 봤는데 관계부사랑 같이 한 40분간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고요. 이거를 천인문 예문으로 한번 적용해보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관계대명사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때 대명사는 뭐랑 같은 거야? 선행사와 동일한 명사와 같은 거야. 다시 한번 관계부사는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 특히 부사구 가능하고, 그때 전명구였는데 전명구가 부사구인데 그때 명사는 뭐다? 선동명, 선행사와 동일한 명사다. 관계부사 뒤에는 부사가 빠지니까 완전한절,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지니까 불완전한절, 주어가 빠졌을 때는 그 관계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로 부르고 목적어가 빠졌을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부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여러분 반복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야?